그럼 다음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선승과 학승 어느 쪽인가? 불교 선례에 선승과 학승이 있습니다. 선승은 스스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또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승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에도 두 길이 있어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선승과 학승에 관한 논의를 불교의 범위 내에서 자세히 하는 것은 능력받기고 소관사도 아닙니다. 다만 선승 같은 학자, 학승 같은 선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선승 같은 학자를 선승이라 약칭하고 학승 같은 학자를 학승이라고 약칭합니다. 불교 이야기라는 거 학문 이야기를 합니다. 논의를 선명하게 하려고 선승이냐 학승이냐 하는 용어를 씁니다. 어느 선승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선승과 학승을 겸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즉시 대답합니다. 선승은 학승을 겸할 수 있지만 학승은 선승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말했어요. 야, 이 사람 뭘 아는 사람이다. 내가 탐복했어요. 그 양반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 양반한테 내가 물어서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 것을 알아야 선승을 만난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선승의 자세로 이 문제에 들어가지 학승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선승은 산봉우리에 높이 올라가 있어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승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어 시야가 좁습니다. 산을 부지런히 오르지만 길을 잘못 택해 고생을 너무 하고 진정을 더딥니다. 자기 어디 간지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학승은. 야, 우리는 학승의 학문을 하지 말고 선승의 학문을 해야 된다. 위에서 선승과 학승을 겸할 수 있는가 하고 물으면 만약에 학승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면 학생에게 그걸 물을 흥미조차도 없지만 만약 했다 뭐라고 말하냐. 선승은 학실이 모자람으로 학생을 겸하려고 하지만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깨달았다고 함부로 자부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고 선승을 겸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설명을 차분하게 잘하는 장기를 살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승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게 말하는데 학생은 그런 것은 위험하다고 여기고 가능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취급 범위를 한정하고 필요한 가정을 하고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씩 제시합니다. 흠잡을 것 없으나 너무 가까워합니다. 노력의 낭비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선승처럼 화끈하게 말하면 찬반의 견해가 갈라져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나 학승의 조심스러운 논법은 논쟁을 잠재웁니다. 논쟁을 잠재운 거 이것은 학문의 자살행위입니다. 취급 범위를 한정하고 논쟁을 잠재워 학문이 더 나가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를 칩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과오고 배신입니다. 학승 같은 학자의 과거를 지나치다 할 만큼 규탄해 막 욕을 하며 덤비는 이유가 뭐냐? 논쟁의 불씨를 살려야 학문이 살아나기 때문에, 학문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논쟁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학문은 없어집니다. 지식으로 가버립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책 제목이 꼭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물을 여러 사람이 던져 대답한 글을 모아 책을 냈습니다. 학승을 대표하는 어떤 분은 학승을 대표하는 분이 직함이 어떠냐? 동국대학 총장도 지내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지냈으니까 정말 학승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실명은 생략합니다. 그분이 공부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왜자 빠졌네,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이분은 잘못 알아듣고 무엇을 공부했던가를 바꿔놓고 자기가 읽고 공부한 책 이름을 현기증이 날 만큼 빡빡하게 적어놨습니다. 전부 한자로 된 책 이름을 막 끝없이 읽어서
앞에 국문으로 적고 관리하는 한자 세운 게 그 책에 보면 몇 개 있어요. 현기증이 날 정도면 나는 이것도 읽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했다 적어놨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무엇을 공부했느냐 이거요. 왜는 없어요. 공부가 좋으니까 하고. 그래도 그 책에 들어있는 다른 몇 사람의 글보다 낫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행세라는 분이고 학술은 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자기 학벌 자랑을 야단스럽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 공부하고 여기서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학벌 자랑으로 다 메웠어요. 그럼 뭐냐? 공부를 왜 하느냐? 학벌을 자랑하려고 한다. 앞에 학생은 나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공부한다. 이분은 학벌을 자랑하려고 공부한다. 기가 막혀요. 공부를 왜 하느냐? 예, 명쾌하게 대답했어요. 학벌 자랑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거 굉장히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대학, 이런 명문 대학에서 이런 박사를 하고 왔다. 그 당시 나이가 아마 한 80대 였을 거예요. 나이가 80대도 일생의 가장 큰 자랑은 미국 어디서 박사인 거 그거예요. 기가 막히죠. 학벌 자랑하려고 공부를 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나는 왜 공부를 하느냐 물으니까 공부가 무엇인지 어떤 것부터 밝히고 공부라는 어원을 따지고 공부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그런 걸로 또 지면을 다 메웠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 책을 한번 찾아봐요. 야, 천태만상입니다. 책을 다 읽으면 야, 공부란 사람의 정신을 허황하게 하는 요물이로구나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부라는 이름 세상에 내쫓아버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정신이 허황하게 되니까. 이거 때려잡아야 되겠다. 별별 이상한 소리가 거미줄 갇혀있는 그 책에서 일부 공부한 책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착실하고 건실한 태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여러 어려운 공부를 한 분을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다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비꼬는 수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다고 여긴다면 이건 열등의식에 나온 악담인가요? 그분이 읽은 책을 아무리 많아도 읽어야 할 책이 더 많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읽었다는데 읽어야 될 책이 많아요. 여러 생을 산다 해도 다 읽을 수 없으며 읽고 나면 책이 또 나옵니다. 책이라는 놈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귀입니다. 석가모니는 일찍이 나는 일찍이 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쫓아낸 마귀가 자꾸 되살아나 책을 읽어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면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하게 되느냐? 세상에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아닌가? 깨달음의 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크게 깨달았다는 분들은 일자무식입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크게 깨달았다는 사람은 일자무식입니다. 비베카나다 옛날에 카비르라는 시승도 그렇고 또 중간에 라마크리시노라는 사람이 크게 깨달았다 하는데 일자무식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문자 그대로 일자무식인가는 의미가 있지만은 적어도 일자무식의 정신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불량하게 자라나서 책이란 마귀의 먹물이 되었어도 일자무식의 정신으로 깨달음을 얻어 마귀 소탕을 맡아 나서 그분들은 나섰어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신원을 파악하고 죄상을 져서야 합니다. 뉘우치고 바르게 살 놈은 남겨둬야 합니다. 선생이 학생에도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책을 태우며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진시황의 분석 경륜은 공연한 시라고 다시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진시황이 책을 불태웠어도 그 뒤에 나온 책이 얼마나 많아요. 진시황이 장차 나올 책까지 불태울 수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책을 다 불태워야 된다. 그럼 또 나와요.
늦게 태어났다고 한탄하지 맙시다. 책을 없애는 책, 글을 없애는 글을 맡아 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을 기뻐할 일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 실려있는 나는 왜 공부를 하느냐. 딱 한마디, 나는 즐거워서 공부를 한다. 그 말만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지 다른 이유가 없다. 공부를 하는 즐거움은 일종의 미친 짓인데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미치는데 그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허사가 됩니다. 있음의 횡포를 없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차등의 망상을 대등의 지혜로 퇴치합니다. 몸을 낮추고 말을 줄이는 데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잡다한 지식, 도구로 사용되는 지식, 그 자체를 완물상자하는 풍조를 펴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직 깨달음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았어요. 뒤에 또 두 대목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멈추고 선생과 학생에 관한 논의를 해봅시다. 모두 학생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선생의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 선승이 되면 큰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생은 작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승이라는 깨달음은 노력으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학생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선승이라는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노력입니다. 노력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크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노력이고 작은 데 만족하려는 것도 공부입니다. 작은 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왜소하고 비겁한 겁니다. 크게 공부하려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걸 하려고 해요. 비겁한 짓입니다. 그러나 크게 공부하려는 사람은 편견을 깨고 차등을 부정하고 대등한 세계로 가고, 작게 공부하는 것은 차등을 존중하고 서열을 존중하고 자기가 맨 꼴찌라도 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창조주권론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이제 대등을 얘기하면서 대표적 아마 그 핵심이 그 연암이 쓴 말똥부리는 용의 여유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똥부리가 하는 말똥도 소중한 거고 여유주도 이동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 용의 여유주도 그게 소중한 거고 말똥도 소중한 거고 다 말똥은 말똥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용은 용으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긍정적으로 다 서로 이렇게 이런 말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용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검은용이 여유를 시용하는 검은용과 소똥구리를 부르는 소똥구리인데 검은용의 여유를 희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추종하고 숭앙하고 따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차등론을 합리화하고 차등론에 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소똥구리가 소똥을 숭상하는 것은 그런 차등을 타협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런 차등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다른 게 아니라 차등을 파괴하고 대등을 신뢰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만인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로가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허위와 진실이 각기 갈라져 있어 평행선을 달려 나가면 안 돼요. 허위를 깨기 위해서 진실이 있는 거지. 허위를 깨고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하를 구별하는 차동론 사고방식 자체를 깨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짐이다, 책을 보지 마라, 그걸 역설적으로 정말 책을 보지 말거나 지식이 짐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선입견을 깨라, 그런 거에서 아주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이 이렇게 저는 국문학을 안 했지만 너무 좋게 보고, 또 제 생각에는 선생님처럼 큰 학자가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을 저는 학문보다는 그 정신의 자유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깨달았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학문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땡중이 딱 깨달았다고 말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 생각에는 그 깨달았다는 게 동양과 서양 학문의 가장 큰 차이면서도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아닌지 그 깨달았다는 거의 그 정의를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37, 38도 다시 가요. 그 이야기가 깨달음은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기존의 논리를 파괴하고 나타나는 한층 더 차원 높은 논리예요. 비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막힌 논리를 뚫린 논리로, 차등의 논리를 대등의 논리로 바꾼 한층 더 고차원하고 창조적인 논리로 가는 것이지 비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논리란 것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혁신해야 되고 새로 창조해야 돼요. 모든 창조는 논리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문이 혁신하는 것은 논리를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논리가 고정되어 있다. 그걸 벗어난 건 비논리다. 이런 이분법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바둑 이야기를 했어요. 바둑 이야기. 35을 넘으면 최고의 기사가 한물 가요. 35까지는 항상 새로운 수를 발견해요. 새로운 수를. 새로운 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가 아닌 기상천외의 수를 뜨는데 그게 판세를 뒤집어 이기잖아요. 새로운 원리를 창조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석이나 수가 논리고 그거 아니면 비논리다 하는 얘기가 바둑을 보면 전혀 아니요. 바둑이 좋은 비유인 것이 가장 가시적인 형태로 알 수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무슨 이론 물리학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또는 수학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수식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적인 용어를 있으면 해독을 못해요. 그게 논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바둑이 그러한 그 새로운 논리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형태로 보여주니까 아주 좋은 예증이 돼요. 학문을 혁신한 건 마찬가지죠. 바둑에서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 게 마찬가지죠. 새로운 수를 발견해야 지금까지 제1인자로 행세하던 사람을 꺾고 올라설 수 있죠. 그것은 새로운 논리의 창조지 비논리는 아니자고요. 예, 학문도 학문의 깨달음이란 건 새로운 논리의 발견입니다. 또는 새로운 논리의 창조입니다. 최근에 선생님 하시는 창조 주권론이나 대등론도 새로운 수에 해당. 예, 모든 사람은 새로운 창조적인 논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일생생활을 통해서 계속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김치를 잘 담는 사람이 베토벤과 대등하다 그랬어요. 예, 베토벤의 작곡은 지금까지 상투적인 음과는 다른 새로운 음을 만들어냈어요. 듣고 보니 놀랍죠. 기상천외한 사건이라서 그건 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데 그게 훌륭한 음악이 있어요. 김치를 잘 담는 사람도 김치를 잘 담는 방법을 새로 깨달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한 맛을 창조해요. 예, 누구나 창조 주권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그걸 실행하고 있어요. 학문도 그런 활동의 하나입니다. 바둑 얘기가 나오는데 바둑을 저는 조금 두는데 학점에서 바둑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졌으면 이게 이제 바둑 해설을 하는 사람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 그 정석으로 간주되어 와가지고 그런 바둑을 많이 떴는데 요새 와서는 이 정석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뜬다.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기존의 룰이 됐는데 그 룰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어떤 이론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끊임없이 바둑에서 그게 그렇죠. 바둑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도 계속 두면서 계속 다른 수가 나타나는 거 보면 선생님 얘기나 그런 논리가 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이창호가 제일 날릴 때 박추문이라는 사람이 바둑 해설을 제일 잘했어요. 박추문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다 그래. 이창호가 뜬 거 보고. 이렇게 절묘할 수 있는 걸 상상을 할 수 없는 수를 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창호가 올라선 거예요. 그러나 이창호를 다시
이세돌이 또 꺾고 또 박정환이 꺾고 또 요새 누가 꺾어요. 또 올라서고 또 올라서고 또 올라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둑이 날라리 새로워지는데 이러면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정말 김새가 만들었죠. 근데 인공지능은 다시는 바둑의 현장에 안 나타날 겁니다. 바둑을. 자, 학문의 논리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바둑의 새로운 수를 발견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학문의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는 데는 인공지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하는 학문을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점에서 바둑하고 달라요. 바둑과 달라. 그러면 너는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쯤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너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약간 좀 낮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선생님도 화두 공안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학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과거의 학문을 보면 이게 어떤 때는 자료로 보통한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자료를 가지고 예리하게 논리를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자료의 힘이 너무 크신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료가 선생님 학문에 있어서 어떻게 깨달음에 예,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은데 착상과 자료라는 양면이 있어요. 때로는 착상을 가지고 자료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자료에 부딪혀서 새로운 착상을 얻기도 해요.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그리고 새로운 착상은 새로운 자료에 입증돼야 돼요. 그리고 그 착상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고 자료에서 그게 발견돼야 돼요. 자료로부터 오는 것을 귀납법이라 하고 착상에 앞서는 것을 연역법이라 합시다. 세상에 말하면 연역과 귀납은 항상 교호작용을 하면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연역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귀납이라고 위장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연역을 귀장으로 왜냐하면 연역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일으키기 어려워요. 마치 자료에서 귀납된 것처럼 위장해서 씁니다. 그건 작전이죠. 그러나 양쪽이 계속 일로 갔다 저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입니다. 수학은 논리 자체고 물리학은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국문학이라는 학문은 수학보다 물리학에 가까워요. 그러나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리학도 창조적으로 할 때는 수학적인 능력을 가져야 물리학을 창조적으로 하지. 그냥 실험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는가 아닙니다. 실험을 자꾸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의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물리학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수학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우리 국문학도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쓴 글에 시와 수학이라고 했어요. 나는 수학을 공부할까 시를 공부할까 하다가 시를 공부하는 학과로 입학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시험 잘 본 덕분에 그 학과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수학을 버려놨는데 이는 버려놓은 수학이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내가 하는 문학 연구에 와서 지가 나를 이끌어 나가서 남과 다르게 한다 그랬어요. 예, 수학적인 각성. 수학이 새로운 창조하겠다는 거, 창조란 걸 잘 몰라요. 주어진 문제, 정답이 있는지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건데 수학이 창조라는 건 도대체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둑에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새로운 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대로 자기가 오래 쓰지 못해요. 지금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거물이 여러 사람 상대예요. 이창호 때부터 있은 것 같아요. 이세돌하고 박정환하고 요새 신진석 하는데 커제를 꺾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수로 꺾어야 돼요. 다 뻔하니 아는 수로는 도저히 못 꺾어요. 그게 학문의 깨달음이고 새로운 경제가 바둑에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 거 보면 아 그런 거다 하고 실감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논리지 비논리가 아니라. 비논리라면 상대방은 못 이기죠.
그래서 바둑의 비유와 그런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나는 바둑을 잘 뚫지 못하지만은 바둑의 비유를 상당히 애용해요. 바둑을 좀 아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바둑에 전혀 입문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죠. 선생님은 창조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작은 공부를 하는 사람도 물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공부를 아는 사람도 내 것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비결을 터득해야 돼 전부. 그러니까 김치 담는데도 비결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모방을 하고 남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창조를 할 수 없는 능력도 있고 또 선생님 학문에서 너무나 좋은 게 많지만 선생님이 비우는 그 서양 학문은 제가 볼 때는 젊은 층과의 소통을 하는 면에서 우리 학문보다 훨씬 더 세련돼 있고 언어적인 면. 그렇잖아요. 다음에 깨달음은 토론이어야 한다. 38에 가요. 깨달음은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토론을 돼야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서양 사람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깨달음은 토론을 통한 공동의 작업이라 하는 쪽으로 가요. 이제 또 다음 오늘 내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단계적으로 전개돼 가요.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선승학성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선생님 그 문학사 정리하시면서 조선이 선종의 선승을 택해갖고서는 망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학문 불교가 망해버린 거가 결국 두개종이 선종을 택하는 결과로 학문적인 불교가 망해갖고 그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건 단순하지 않아요. 조종, 학습, 경전을 주의하고 구절을 따지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불교학은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잘해요. 일본 사람도 참 잘해요. 일본 사람들은 산스크리트 경전과 한문 경전을 함께 읽는 사람은 일본 사람밖에 없어요. 산수 경전이 이렇게 많은데 불교 한문 경전 이렇게 막 이거 해서 막 동경대학 인도 철학과에서 막 엄청난 업적을 내요. 우리는 그런 학식이 많이 모자는데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의 불교, 참선의 불교, 선종의 불교는 우리한테 아직 살아 있어요. 일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서양 사람은 더욱이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이거를 살려야 되지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지식은 별 볼 일 없다. 볼 일 없다. 불교 문헌학, 불교 문헌학, 서양 사람도 잘하고 일본 사람도 더 잘해요. 불교 문헌학이 불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선의 불교가 살아있고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그거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걸 가져올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어야 돼요. 박학다식이 학문이라고 할 때는 현재 우리는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학문이라 할 때는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앞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박학다식이 모자란다고 참선이랑 집어치워라. 그따고 하다가 박학다식이 모자란다. 이거는 자살입니다. 그건 자살이요. 우리는 근래 방하람이라든가 또 효봉이라든가 우리 가까운 시기에 그런 대단한 선승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선승의 경지는 일본 불교학자들, 서양의 불교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일본 불교학자들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산스크리트 경전을 처음 공부할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습경제하고 한문경제를 공시에 연구한 건 일본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 대단한 불교학자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방하남이나 효봉이나 이런 선생들을 비교해요. 이 선생들이 더 높은 세계에 있습니다. 그 수준이 지금 우리가 이어졌느냐? 이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래 가장 명성을 던진 선생이 누구죠? 많이 못 찾을 것 같아요. 마치 판소리는 한 대씩 내려올 때마다 수준이 저하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선생도. 왜 한 대 내려올 때마다 못해? 판소리하고 참선이 다 왜 내려오는가? 잡념이 들어가서 잡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신을 못 가지고 잡념, 잡음에 휘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잡념, 잡음을 이겨내고 그 전통을 읽으면서 모든 학생의 업적을 그 속에 섭취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박학다시간 대불교학자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선승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경봉, 하남 뭐 이런 세대들 보다 밑에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판소리도 대가 갈수록 떨어지듯이.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윗세대 그것을 바로 이어받아야 돼요. 학문의 깨달음은 세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선승의 깨달음은 세상에 무슨 큰 도움을 줬나요? 예, 선승의 깨달음은 가시적인 형태로 전달되지 않고 저수를 통해 전달되지 않으니까 참 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승이냐 학성이냐 한 것을 불교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봅시다. 그런 대선사와 같은 학자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동일이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된다면 나는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예. 그래도 뭔가 한 소식 깨달은 사람이라고 평가되기를 바라요. 박학다식한 거는 설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만물상지를 나는 극력 배격합니다. 설명을 한 도구와 예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알더니 저것도 안다. 그렇게 이해되면 안 돼요. 여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많이 아는구나.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깨달으신 건 우리랑 별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오기가 나서 아니 뭐 그 정도야 나는 한 수 더 뜬다 이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문학 통사를 뜀틀로 삼고 뛰어넘어가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뜀틀로 삼고 뛰어넘어가라는 얘기요. 능력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다음 두 토막에서 이야기가 더 진전되니까 여기서 끝나고